서 실장님, 이제야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할머니를 배신하겠다는 건가요? 구단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덕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배신? 난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거다. 서덕수는 흔들리는 손으로 봉투를 밀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황 회장의 비밀이 담긴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단수가 이를 악물자 서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비겁했어. 가족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서덕수의 배신으로 드러날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서덕수가 황 회장의 집무실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빛이 감도는 공간에서 서덕수는 손에 쥔 문서를 서서히 넘겼습니다. 문서에는 오드리와 구단수를 갈라놓으려 했던 황 회장의 계획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없이 황 회장을 보좌하던 서덕수가 이날만큼은 눈빛부터 달라 보였습니다.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주리를 평생 괄시해온 황 회장의 태도를 참아온 서덕수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꼈습니다. 황 회장이 느긋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서 실장, 그게 뭐야?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서덕수가 문서를 슬쩍 닫은 뒤 고개를 들어 황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맺힌 결심이 순간 반짝했습니다. 별일은 아닙니다, 회장님. 다만 저로서는 지금까지 순종해온 대가가 너무 컸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황 회장은 차가운 기색을 드러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고 애써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려 했습니다. 서 실장, 설마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치려는 거야? 서덕수는 목소리를 낮추되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답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님. 평생 동안 저와 제 아내를 무시하시고 오드리와 단수를 갈라놓으신 그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 회장은 문서를 힐끔 보더니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설마 서 실장이 지금 손에 든 그 문서 하나로 날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서덕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을 직접 확인했기에 더는 저의 충성을 말씀드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황 회장은 손끝으로 책상을 툭툭 두드리다가 서덕수에게 매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서 실장, 날 배신하려 든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 어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서덕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도 꿋꿋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움직이는 최소한의 결심입니다. 회장님 뜻대로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 회장은 헛웃음을 다시 한번 터뜨리며 서덕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덕수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결심이 더 강해진 서덕수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황 회장의 지배력 아래 허덕이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서덕수는 정주리와 서민기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도 서서히 반격할 생각을 품었습니다. 황 회장의 집무실 안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황 회장의 씩씩거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고 서덕수의 마음은 이미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공기는 한없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덕수가 구단수를 비밀스럽게 부른 장소는 황 회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구단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자 서덕수가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구단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왔습니다. 서 실장님, 갑자기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평소랑 분위기가 좀 다른데. 서덕수가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구단수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단수야, 네가 오드리를 원망했던 이유, 그거 사실 회장님이 만든 일이야. 구단수는 서덕수가 뜻밖의 반말을 하자 잠시 놀랄 듯 했지만 곧 이내 문서 봉투를 보는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다고요? 서 실장님은 왜 그걸 갑자기 저한테 알려주시는 건데요? 서덕수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야 네가 더 다치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다.
오드리를 원망하게 된 거 전부 회장님이 꾸민 일이거든. 구단수는 서덕수가 내민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문서에 담긴 내용이 눈에 들어오자 구단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날 버린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할머니의 계략이었다니. 정말 왜 이런 짓을. 서덕수는 구단수가 충격받는 걸 알면서도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수단을 가리지 않아. 필요하면 누구든 이용하고 걸림돌이면 치워버리시지. 구단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잠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 실장님, 저 어머니를 미워했던 게 다 거짓이었던 거네요. 근데 왜 지금에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서덕수가 조금 미안한 기색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았어.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말해야 네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카페 안은 적막했고 구단수의 숨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서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볼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서덕수가 구단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다면 난 이제 진실을 택하려고 해.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지 말고 다 말해. 네가 어머니를 만나기로 결심했다면 언제든 내가 도와줄게. 구단수는 서류 봉투를 다시 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와 다시 만나야겠다고는 생각해도 할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겁이 나긴 해요. 서덕수는 흐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만든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면 돼. 네가 겪은 일 그리고 내가 알아낸 사실들을 모으면 틈이 생길 거야. 이날 구단수는 평생의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린 것에 대한 안도와 할머니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덕수와 나눈 대화는 짧았지만 구단수에게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맞출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황 회장이 만들어낸 어두운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야근으로 늦어진 사무실 안은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서류와 컴퓨터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강진아와 서민기는 나란히 앉아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강진아가 어느 순간부터 서민기를 은근히 바라보며 살짝 웃고 있었습니다. 민기 씨, 일하다가 잠깐만 쉬면 안 돼? 이야기 좀 하자. 강진아가 조용히 말을 꺼내자 서민기는 여전히 모니터를 주시한 채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게 좀 남아서. 강진아는 의자를 뒤로 밀고 슬쩍 일어나 서민기 쪽으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민기의 책상 위에 손을 짚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반응을 살폈습니다. 민기 씨, 아직도 내가 좋잖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지. 서민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얘긴 지금은 좀. 강진아가 서민기의 팔을 가볍게 스치면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그렇게 거리를 두려고 해? 솔직해져도 되잖아. 서민기는 숨을 고르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서류에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회사 일 마무리해야 하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자. 그러나 강진아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잔잔한 향수가 어두운 사무실을 채우는 가운데 서민기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진아가 다시 손을 뻗어 서민기의 의자를 돌렸습니다. 민기 씨, 나만 이런 기분인 거 아니잖아. 맹공이랑 결혼했는데도 힘들어 보이던데 마음이 복잡한 거 맞지? 서민기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 신호가 울리지만 강진아의 부드러운 말투와 눈빛에 흔들리는 자신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냥 잠깐만 시간을 줘. 강진아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서민기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민기 씨가 계속 벽을 치면 나도 답답해. 서민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고 야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강진아의 존재가 크게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에 눈을 돌려보지만 강진아의 기색이 너무 강렬해 마음을 다잡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서민기는 속으로 혼란에 빠졌고 강진아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은은한 조명만 남은 가운데
서로를 향한 미묘한 감정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던 맹공이는 강진아와 서민기가 함께 야근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나 서민기가 힘들어하진 않을까 싶어 직접 확인하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나란히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맹공이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맹공이가 다가오자 강진아가 먼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뭐야, 불안해서 왔어? 맹공이는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예의를 차리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면 상관없지만 만약 사적인 일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요. 강진아가 비웃듯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 팀장도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괜히 꼬치꼬치 묻지 말고. 맹공이는 서민기와 강진아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반박하지 않고 조심스레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민기 씨가 야근이라더니 팀장님하고만 계시는 모습이 자꾸 보여서요. 저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강진아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남편이 원해서 같이 야근하는 건데 뭘 어쩌겠어. 더 의심나면 직접 물어봐. 맹공이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최대한 정중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네, 물어볼 생각입니다. 다만 팀장님께서도 되도록이면 업무만 보셨으면 해요. 강진아가 코웃음을 치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어디 한번 믿음 잘 지켜보라고. 괜히 겉으론 태연한 척하면서 속으론 꽁에 있지 말고. 맹공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아내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때 문득 서민기의 위치가 신경 쓰여 주변을 둘러봤고 강진아가 이를 놓치지 않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궁금하잖아. 솔직히 인정해. 불안하지. 맹공이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팀장님이 신경 쓰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기 씨는 제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복도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강진아의 비꼬는 말투와 맹공이의 억눌린 분노가 부딪혔습니다. 결혼 후에도 흔들리는 맹공이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도 거리낌 없이 매력을 드러내려는 강진아. 두 여자의 대립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벗어나는 맹공이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맹공이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귀간 서민기를 집 앞에서 막아섰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었다는 이유로 늦었다는 말에 맹공이는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맹공이가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기 씨, 요즘 진아 팀장님이랑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서민기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다소 예민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늦은 거라고 했잖아. 맹공이는 서민기의 태도에 마음이 상했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냥 프로젝트 때문이라기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서민기가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반박했습니다. 하, 또 그 얘기야? 진아랑 정말 일만 했어. 의심하지 마. 속에서부터 쌓인 불신을 더는 숨길 수 없었던 맹공이는 작게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혼까지도 떠올리게 됐어요. 서민기는 순간 예민하게 반응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혼?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사소한 걸로? 맹공이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민기 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 문제예요. 서민기가 한숨을 내쉬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진짜 아무 일도 아니었다니까. 맹공이는 마음속에 분노가 서서히 치밀어 오르려는 걸 억누르며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늦게까지 같이 있었는지, 또 왜 그렇게 다정해 보였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서민기는 대답을 하려다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강진아와의 미묘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괜스레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다 짜증을 억누르지 못하고 뱉었습니다. 하, 얼마나 더 말해야 돼? 그냥 믿어주면 안 돼? 그 뒤로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맹공이는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서민기는 다급히 맹공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내가 미안하니까. 그러나 맹공이는 그 손길을 살짝 뿌리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기 씨가 날 설득하려면 먼저 태도부터 바꿔야 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깊어진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했고 서민기도 예민해진 감정에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화는 여기서 끊겼고 답답함만 남은 채 각자의 가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맹공이는 거실 응접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숨이 막힐 듯 했지만 이미 마음먹은 결심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구단수가 서 있었습니다. 구단수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맹공이는 애써 담담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민기 씨가 자꾸 강 팀장님이랑 얽히고 나 정말 믿음이 안 서 너무 힘들어. 구단수는 조심스럽게 응접실 소파로 맹공이를 이끌고 앉았습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괜찮아, 차근차근 얘기해봐. 맹공이는 눈을 내려 깔고 조금씩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믿어줘야 하는 건데 이제 내가 아무리 눈 감으려 해도 그게 안 돼. 미칠 것 같아. 구단수가 살포시 손을 뻗어 맹공이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 공이가 힘든 건 당연해. 난 언제든 도와줄 거야. 맹공이는 눈물이 고인 시선으로 이혼 서류를 힐끔 바라봤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민기 씨가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아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구단수는 결연한 듯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공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민기가 네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붙잡힐 필요 없어. 네가 행복한 길이라면 뭐든 난 곁에서 힘이 되어줄게. 맹공이는 한숨을 내쉬며 작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단수라도 옆에 있어줘서 그나마 조금은 마음이 놓여.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어려울수록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네가 힘들 땐 내가 다 받아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도와줄 거야. 어느새 밤이 깊었고 창밖 도심의 불빛도 점차 흐릿해졌습니다. 맹공이는 다시 이혼 서류를 보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내가 더 힘들어지면 정말 다 해줄 수 있어? 구단수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전부를 다 쏟아서라도 지켜줄게.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 맹공이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위기가 터지는 순간에도 이렇게 옆에서 다정하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맹공이는 구단수에게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이른 아침 공항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구단수가 오드리를 찾기 위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황 회장이 어디론가 떠나려던 순간이었지만 구단수가 간신히 시간을 맞춰 이곳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드리가 캐리어를 챙긴 채 출국장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구단수가 다급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구단수가 슬픈 눈빛으로 오드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왜 그랬어요?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오드리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떨군 채 미안함이 배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구단수는 주변 시선 따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괴로움이 담긴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떼어놓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난 엄마가 날 버렸다고만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오드리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결국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도 널 지키고 싶었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네가 더 위험할 것 같았어. 미안해, 단수야. 구단수는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한 듯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엄마 놓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나 그냥 버리지 말아주세요.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공황이라는 혼잡한 공간 속에서도 선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오드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구단수는 그런 오드리를 바라보며 답답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수는 애써 다정한 손길로 오드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같이 있어요. 더는 할머니가 어떻게 하든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볼게요. 오드리는 훌쩍거리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겁지만 구단수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의지에 작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쪽에서 이름을 부르는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오드리는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공항의 소음도 잠시 두 사람을 방해하지 못할 만큼 모자는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해와 상처는 컸지만 이제부터는 함께하려 애쓰는 마음 덕분에 그 사이를 맴돌던 공기가 한결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서덕수는 황 회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듣고 구단수를 다시 불러 작은 사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황 회장의 간섭이 닿기 어려운 곳이라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서덕수의 표정은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서덕수가 결연한 목소리로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네가 원한다면 이번엔 내가 돕겠다. 구단수는 서덕수를 바라보다가 잔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걸로도 충분했어요. 그래도 직접 손 내밀어 주시는 게 든든하긴 하네요. 서덕수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다시 구단수를 향해 시선을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심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지나쳤어. 부모 자식을 이렇게 갈라놓는 건 말이 안 되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널 돕고 싶다. 구단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서덕수가 건네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 회장이 저질러온 부당한 일들에 대한 기록과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하던 구단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 실장님. 이 자료면 엄마를 지킬 수 있겠어요. 서덕수가 결연한 목소리로 구단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랑은 만나봤니? 구단수는 눈빛을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엄마와 얘기를 나눴어요. 다만 할머니가 엄마를 어떻게 몰아붙였는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한동안 두 사람은 황 회장을 어떻게 견제할지 전략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덕수가 오랫동안 회장님 밑에서 일하며 얻은 정보는 적지 않았습니다. 구단수는 서덕수의 진지함에 한층 더 마음이 놓이면서도 미묘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구단수가 문서를 가슴에 안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 실장님 믿어도 되는 거겠죠? 서덕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가족을 모욕해온 세월을 생각하면 나도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고 싶구나. 구단수는 다시 한번 봉투를 꼭 쥐고 얼굴을 굳게 다졌습니다. 복수와 정의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구단수의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서덕수 역시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구단수를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이 어느새 서늘한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황 회장의 대저택 내부는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황 회장은 서덕수를 앉혀놓고 묵직한 침묵을 이어가다 갑자기 녹이 어린 얼굴로 말을 던졌습니다.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네가 목숨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허리를 반드시 세우려 애썼습니다. 분명 겁이 났지만 표정만큼은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짓은 그만두십시오, 회장님. 황 회장은 비웃음을 머금고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진 모르겠지만 날 적으로 돌린 걸 무섭게 후회하게 될 줄 알아. 서덕수는 마음속으로 크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떨구지 않고 맞섰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흔들리는 기색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단수가 너무 많이 다쳤고 그 아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마치 날카로운 칼끝이 맞부딪히는 듯 했습니다. 황 회장은 차갑게 서덕수를 노려보며 분노를 키웠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지금 와서 배반이야? 너희 집안이 이렇게 된 건 전부 내 덕분인 거 몰라.
서덕수는 속으로 땀을 쥐는 듯 했지만 겉으로는 한숨을 억누르며 차분한 톤을 유지했습니다. 회장님 방식으론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서민기의 미래를 생각해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요. 황 회장은 검푸른 분노를 실은 목소리로 책상을 탁 치며 크게 외쳤습니다. 이딴 식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서덕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이 엄습해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가족이 더 이상 볼모가 되지 않을 겁니다. 황 회장은 치솟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한 채 서덕수가 나가는 등 뒤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보자. 너희 가족 전부 얼마나 후회하게 되는지 지켜봐. 서덕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황 회장의 집무실에는 깨진 분위기가 감돌았고 황 회장은 홀로 남아 분노를 사기지 못한 채 떨리는 손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두 사람 사이에 생겼습니다. 서덕수는 문 밖으로 나서면서 비록 공포심이 일었지만 황 회장에게서 해방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도심의 한 구석, 어둑한 조명이 깔린 작은 술집 안. 강진아와 서민기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적당히 취기가 오른 서민기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강진아 옆으로 자연스레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강진아가 잔을 내려놓고 서민기의 팔을 가볍게 스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기 씨, 요즘 힘들지 않아? 공이랑 이런저런 일도 많았잖아. 여기선 좀 편하게 있어도 돼. 서민기는 대답을 망설이듯 살짝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아, 뭐랄까, 머리가 복잡해서 솔직히 좀 힘들긴 해. 맹공희와의 불화가 마음 한켠에 무겁게 자리에 있었고 동시에 강진아가 풍기는 은근한 분위기에 서민기는 아찔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진아가 조금 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으면 솔직하게 얘기해봐. 민기 씨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서민기는 어느새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입술을 굳혔습니다. 솔직히 나도 흔들리는 것 같아. 너 싫지 않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강진아가 살짝 웃으며 서민기의 어깨에 기댄 채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나도 민기 씨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민기는 머릿속에서 맹공희의 얼굴이 스치자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을 어찌할 줄 몰라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강진아를 향한 막연한 끌림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점점 어려웠습니다. 한편 강진아 역시 서민기가 점차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들어 다시 한번 가볍게 건배하며 서민기의 긴장을 풀어주려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민기 씨, 우리 둘은 대화도 잘 통하고 그냥 여기서는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서민기는 술을 한 모금 삼키고 난 뒤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 순간만은. 시간이 흐르자 서민기는 의자 등에 몸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진아가 그런 서민기의 모습을 살피더니 살짝 그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서민기는 몽롱한 기분에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위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맹공이가 모르는 어두운 밤의 음지에서 서민기는 이미 선을 넘어가려는 충동에 무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진아 역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길을 은은하게 주고받으며 유혹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금기된 만남은 점차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구단수는 이른 아침 수선집 티파니 문턱을 다시 밟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한결 차분해 보이지만 눈빛에는 짙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오드리는 눈이 충혈된 채 앉아있다가 구단수를 보자 급히 일어섰습니다. 왔니? 구단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한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하려 했지만 그 안에 숨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할머니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는 다 알아야 할 것 같아. 더는 숨기지 말아줘. 오드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미안함이 묻어나는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너무 오래 힘들게 했어.
제대로 말해주지 못한 것도 잘못이고 가게 한쪽 테이블 위에는 옷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드리는 장갑을 벗으며 당장이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압박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널 지키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다치게 했구나. 구단수는 몸을 살짝 굽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을 가다듬듯 한번 길게 내쉰 뒤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날 버렸다고만 생각했어. 그래서 더 힘들었어. 근데 알고 보니 우릴 갈라놓은 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더라. 오드리는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사과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내 잘못이 작지 않아. 용서받기 어려울 거란 거 알아. 미안해, 단수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구단수는 오드리가 권한 의자에 앉아 한동안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말을 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슬펐지만 부드러운 온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는 건 알겠어. 나도 이제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았고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오드리는 눈물을 훔치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췄습니다. 이젠 네가 더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널 지키는 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니까. 구단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조각의 기억들을 보듯 과거를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외롭긴 했지만 사실 할머니 밑에서 지내는 것도 편하진 않았어. 이제 엄마랑 얘기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드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이제 다시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가게 밖에서는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향해 작게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가 모두 아문 건 아니지만 구단수가 오드리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위로와 진심 덕분에 이 공간에는 서서히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억압에서 벗어나기까지의 길은 멀고도 험할지 몰라도 두 사람은 이제 함께 걸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맹공이는 식탁 위에 펼쳐둔 이혼 서류를 서민기 앞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표정은 이미 결심이 선 듯 단호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엔 나도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당신이 날 배려하기보단 늦기만 했고 강 팀장님이랑 얽히는 모습에서 난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서민기는 불안한 기색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죄어드는 듯 했지만 아직 결론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애써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너무 급하지 않아? 강 팀장이랑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오해라고. 맹공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 말뿐이군요. 오해도 반복되면 그게 결국 진실이 돼요. 난 이미 확신했고 이혼밖에 답이 안 보여요. 서민기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한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지만 굳이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요즘 정신이 없었고 강 팀장이랑은 일적인 거였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맹공이는 이혼 서류를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미 굳은 결심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까지 생각하면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은 힘들어요. 민기 씨도 이젠 결단 내려야 해요. 이대로 끝낼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날 붙잡을 건지. 서민기는 눈가에 맺힌 복잡한 심정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직 맹공이를 붙잡고 싶지만 이미 여러 가지가 엇갈려 머릿속은 혼란투성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거야? 난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맹공이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 남은 서민기는 차가운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듯 이혼 서류를 고요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미 깊어진 결혼 생활의 균열은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지 않았고 그 무거운 공기가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구단수가 조용히 다가와 맹공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공희야, 이제 한숨 돌려도 돼. 무리하지 말고.
구단수의 목소리에는 다정하고도 단단한 느낌이 배어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울컥하는 마음을 간신히 다스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덤덤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엄청 허탈해. 그래도 자유로워졌다는 기분이야. 구단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맹공이를 바라봤습니다. 힘들면 내게 기대. 네가 혼자가 되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끝까지 받쳐줄게. 맹공이는 눈물을 머금은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후련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단수 네가 있어서 그래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거리의 찬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지만 맹공이는 구단수의 따뜻한 품에 살짝 기대어 아픔을 달랬습니다. 구단수는 맹공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공이야. 네가 걸어가려는 길 내가 같이 걸어줄게. 혹시 넘어질 것 같아도 잡아줄 거고. 맹공이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 풀린 듯한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기 씨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우리 둘 다한테 잘못이 있었던 거겠지. 그렇지만 난 이제 진짜 내 길을 찾아가 보고 싶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을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단단한 눈빛이 맹공이에게서 미소를 유도했습니다. 나도 네가 잃었던 것들 다 되찾도록 도울 거야. 그리고 나도 잃었던 걸 찾으려고 해. 거리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이혼이라는 큰 결심을 통해 힘들고 아픈 시간을 끝내려 하고 구단수는 그 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연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는 새로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